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은 10시 56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엔캠의 주가가 오늘 6%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여러분들. 월요일 같은 경우는 4.5%가 내려오고, 그 다음 화요일 같은 경우도 4.5% 가까이 내려오고, 자, 이틀 동안 뭐 거의 9%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일단은 낙폭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장에 이 내용만 전달하고자 급하게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엔캠의 주가가 지금 6%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폭등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엔캠의 종목을 뭐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종목의 추세를 봤을 때 전반적인 흐름을 더 지켜봐야 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중요한 게 어떤 거냐, 바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자, 주말 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이 있었고, 그 암살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고 오히려 극적인 모습을 연출했죠. 이것 때문에 뭐 중도층이나 공화당 측에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됐고요. 지금 미국 쪽에선 뭐 거의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란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의 뭐 대표적인 정책, 뭐 친환경, 전기차, 이쪽으로는 주가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트럼프 관련주로만 주가가 움직여요. 이거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 어떤 게 있었죠? IRA. 이게 전면 폐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의 낙폭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2차 전지에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의 갈등은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뭐 중국 쪽에서 수입해오는 태양광 패널도 관세를 인상하고, 뭐 전기차의 관세도 인상하고,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한 관세를 매기겠다, 관세 인상을 또 한 번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계산기를 잘 두들겨 봐야 돼요. 그러니까 IRA를 전면 폐지를 하면서 당연히 전기차 관련된 구매 심리 감소할 거고, 투심도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관세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로 인해서 얻는 한국 기업들의 반사수혜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지금 무조건 뭐 100% 호재다 아니면 악재다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11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참고로 11월은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이에요. 이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IRA 전면 폐지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가 아직까진 지켜볼 여지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과 호재가 나왔는데, 두 개가 충돌하는 구간에서 뭐 지금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DX,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머티, 자, 이런 종목들의 상승폭이 어때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보합권이에요. 근데 왜 엔캠만 올라올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엔캠의 주가가 약한 이유는 여러분들 사채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오후장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서 언급을 할 거고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자, 지금까지 상장한 물량 중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은 사채 물량 플러스 11회차, 12회차 남은 물량 상장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13회차의 모든 상장 물량을 도합해보면 아직까지 사채 물량은 대략적으로 200만 주 가까이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시장에서 200만 주 가까이 나와야 되고, 엔캠의 하루 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 물량을 소화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 물량을 대체 누가 받아줘요? 저 추가 매수할 돈도 없고 예수금도 없고 지금 물렸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들고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엔캠에 사채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있고, 이 주체가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 장기전을. 자,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엔캠이 최근에 불력들이 있었죠. 자, 평단이 27만 500원부터 27만 6,500원인데 이 물량을 총 70만 주를 불력들이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1,900억 규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1,900억치 물량을 뭐 개인들끼리 사이좋게 나눠 받으면서 블록들이 받아갔다? 솔직히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면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단체가 받아갈 가능성이 커요. 뭐 집합투자기구가 될 수도 있고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간 주체는 어떻게 할까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수익을 챙기는 게 목표일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개인을 포함한 뭐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여러 가지 펀드들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돈 아닐까요, 돈? 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세력들은 작전을 3년, 5년 동안 준비하고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런 기업이 좋아 보인다, 이런 기업이 좋아 보인다 여기저기서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매매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27만원대 물량 70만 주를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투자 기간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35만원대에서 40만원대는 엑시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엔캠의 현 주가는 19만 7,500원 그냥 20만원이라고 볼 때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7만원대 물량을 받은 애들은 지금보다 주가가 더 내려가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끌어올리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할 뿐더러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을 당장 만회하기 어렵죠. 그럼 어떡할까요?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얘네들도 물타기를 해서 물량을 열심히 모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당장 최근 한 달 동안의 누적 수급만 보더라도 알 거예요. 엔캠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이러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고 왜 이렇게 예상을 했는지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일단은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증권사별 누적 수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위권 1위부터 5위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증권사는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JP모건 서울,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맥쿼리 증권이에요. 이 5개의 외국계 증권사가 지금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급을 보면요. 대략 110만 주 이상의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도 외국계들 들어와 있고요. 근데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5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물량을 모았다고 봤을 때 평단가가 중요하죠. 평단가가. 자, JP모건 서울의 평단가가 얼마일까요? 자, 29만 3,500원대 지금 매수가 많고 그 다음 30만 원대에도 매수가 많죠. 자, 그럼 JP모건의 평단가는 우리가 얼마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대략 29만 원부터 30만 원. 자, 그 다음 이제 28만 주 가까이 물량을 모은 메릴린치. 얘네들은 29만 3,500원대 대량의 물량을 확보했죠. 그 다음 이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보시면 어때요? 자, 29만 3,500원대 매도가 많았지만 매수세도 있었고 30만원대도 매수가 많고 20만원대도 지금 매수가 많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20만원 중후반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 골드만삭스도 상황이 비슷해요. 26만 6천원, 29만 3,500원. 그 다음 맥쿼리 증권도 비슷하게 30만원대 물량, 29만 3,500원대 물량.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모은 물량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억, 20억, 뭐 5억 이런 규모가 아니고 당장 100만 주라고만 가정을 해보고 평단이 얼마였어요? 27만원에서 한 29만원, 30만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규모만 대충 보더라도 뭐 2,800억, 2,700억 이 정도의 금액이 지금 외국인들이 물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구도를 봤을 때 사채 물량이 대략 200만 주가 나올 거고 지금까지 나온 물량을 제외하고도 아직도 이 정도의 물량이 남았다고 봤을 때 분명히 외국계 증권사 애들이랑 블록대 물량을 받아간 매수자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외국인들은 대략 110만 주, 블록대 물량을 받아간 애들은 70만 주인데 아마 플러스 알파가 더 됐을 거예요.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외국계 애들도 어쨌든 간에 평단을 낮춰야 되는 상태이고 블록들을 받아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채 물량이 시장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주체가 어느 정도 엔캠의 주가를 버텨주고 나서 뭐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물량을 소화를 하고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최대한 유도하면서 저가권에서 매집을 하고 나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장기전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엔캠은 다른 2차전지 기업들에 비해서 힘이 강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종목들이랑 성향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나 밸류 같은 건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IRA 정책이 완전 폐지가 되지 않으면은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전액 관련해서 이제 캐파나 점유율 같은 것들은 그냥 꾸준하게 올라올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꼬여 있는 수급만 좀 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당연히 엔캠의 주가가 이전보다 내려가고 걱정될 수밖에 없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마음을 먹고 엔캠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요, 제가 지금처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도 지속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은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2일자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 오늘 드렸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가 오전 10시 13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엔캠의 주가가 주말 이후로 하락세가 계속 나오다가 현재는 240의 장기 평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2차전지 관련주 대비해서는 반등이 나오는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고 어제도 제가 이런 식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 모두 비슷한 흐름이고 엔캠도 IRA 수에 대한 밸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은 자, 트럼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호재와 악재가 충돌하는 구간이고 조만간 계산기 두들기고 결론이 나올 거다. 한마디로 지금 엔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어떤 게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대응하는 구간은 어떤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소통방 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오시면 큰 도움 될 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또 여기 안에서는 여러 가지 관종 같은 것들 올려드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어제 올렸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15일 자,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 자, 주말을 세고 와서 국내 증시 테마에도 이제 변곡점이 보인다. 차트를 이쁘게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그 중에서 SY 데모, 현대 에버다임을 제가 말씀드렸고 포트에 담을 준비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들의 어제 움직임을 간단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SY 같은 경우는 어제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언급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급등. 그 다음 이제 데모 같은 경우도 제가 언급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급등. 현대 에버다임도 비슷한 흐름으로 바로 급등 나왔어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테마가 중요한지 빠르게 캐치하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 제가 이거를 공유했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산업 쪽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될 거냐. 제가 이 중에서는 농기계랑 에너지, 인프라 말씀을 드렸고 당장 생각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렸죠. 정보가 나오자마자. 이때 같이 올렸던 종목 중에서 일단은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어제 14% 급등 나왔죠. 시가총액 1조 원 넘는 종목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농기계 관련주 중에서 TYM 어제 11%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진성TC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원전 쪽이 좀 밀렸는데 원전은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우진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얘네는 이제 어떻게 밀린 거냐면 자, 원전주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7월 17일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나오는 게 아니고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땠냐면 내일 재료가 나오니까 이거는 재료 소멸이다, 이런 인식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체코 수주 결과가 2주가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다시 한번 어때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식하면 기대감 강조하는 이유가 이 원전 테마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거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엔캠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분석해드릴 거고 소통방에 들어오는 것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무료입니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댓글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요, 파란 색깔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이 주소 링크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김프로의 유튜브 소통방이 나올 거고요. 여기 밑에 보이는 파란 색깔 조인 채널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의 번호로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가끔은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입장 남기긴 했는데 이거를 왜 해야 돼요? 그냥 이 소통방을 어차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편하게 열어두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나 뭐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사실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뉴스 채널처럼 그냥 뉴스 대충 긁어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뭐 산업이나 종목에 대한 의견들 분석해서 여러분들 관점에 맞으시면 매매를 해보셔라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건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저도 노력하는 보람이 있고 소통방을 운영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알 수 있게끔 구독자분이라는 걸 인증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전에는 뭐 따로 이렇게 입장 절차 없이 그냥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제가 열심히 쓴 글을 여기저기에서 막 들어온 다음에 이 내용을 복사해서 본인들 것 마냥 그냥 다 퍼갑니다. 제가 이런 걸 실제로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냥 아예 오픈된 상태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거 전부 무료고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잠깐 짬 내신 다음에 소통방 입장하시고 엔캠이 주가 올라갈 때까지 다른 종목들 매매하면서 뭐 수익도 좀 보시고 뭐 그걸로 총알 확보한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도 좀 해보고, 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갖고 여러 가지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엔캠 관련해선 제가 오전장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장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엔캠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렀으면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